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 이슈를 인사이트하다 CJB 이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북도지사 후보 1차 경선이 지난주에 끝나고 이번 주에는 1, 2위 후보들 간의 결선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의 내용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 가처분이 인용되면서 후보 결정은 다시 안갯 속입니다. 현역 청주시장도 컷오프되면서 무소속 출마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트에서는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재표 미디어널 대표, 김원일 청주대 교수 오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저희가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번 한 주도 아주 다이내믹했습니다. 다양한 일들이 많았는데 네. 어디서부터 무슨 이야기를 나눠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하나 조금 계단을 좀 밟아보죠. 예. 아무래도 이제 도지사 선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쪽에 또 이슈들이 좀 많았고요. 두 분께서는 좀 어떤 장면들이 좀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이번 한 주 동안 먼저. 일단은 김영환 지사에 대한 그 가처분 신청이 네. 그 남부지법에서 인용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결과가 전체 선거판도 그렇지만은 특히 국민의힘 전체 공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일단 김영환 지사의 가처분 인용, 이게 좀 인상적이었다. 예, 저 역시 김영환 지사의 컷오프 의혹 가처분 신청 인용된 게 제일 큰 이슈였고요. 또 이제 지난주 말에 있었던 민주당 후보들 경선에서 예비 경선격이 됐죠. 결국은 50%를 못 넘어서 노영민, 신용환 두 후보로 좁혀졌다는 점. 이게 또 이 두 가지 양당에서의 중요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두 분 다 이제 김영환 지사 가처분 결정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이것이 담는 의미,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일들이 전망이 될지 궁금하실 텐데, 또 중요한 부분은 좀 뒤쪽에 나오는 거니까 이따 한번 얘기해보고, 네. 오늘은 이제 민주당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민주당에서는 두 명이 뽑혔습니다. 두 후보가 신용환 후보, 노영민 후보가 1차 경선에서 뽑히면서 이제 현재 두 후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결과 좀 예상하셨나요? 이 결과는 뭐 예측했던 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뭐 4명의 후보가 있었죠. 노영민, 신용환, 그다음에 송기섭, 한범덕 이렇게 4명의 예비 후보가 1차 경선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노영민, 신용환 이 2명의 예비 후보가 이제 결선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후보가 절반 이상을 득표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네. 그 구체적인 수치가 발표되지 않았지만은 들리는 일설에 의하면은 그 송기섭 후보가 상당히 득표력을 보였다. 아, 그래요? 네, 어떤 후보가 제가 2등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만 2, 3위 후보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송기섭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어디로 갈 것인가가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디서 들으셨나요? 소문 받았습니다. 네. 절대 말하지 말라면서. 믿을 만한 거 맞나요? 네. 네. 뭐 저 역시 비슷한데요. 뭐 2강 2약 구도라는 건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막판에 송기섭 후보가 얼마만큼 2위 후보인 노영민 후보를 잡을 수 있느냐가 이제 한 이슈였었습니다. 근데 선전을 했는데 역시 그 문턱은 넘지 못했다. 그래서 예상대로 됐다. 뭐 이런 결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이 상황에서 이제 재미난 선거 구도가 또 된 것이 그 노영민 후보라는 정치 관록, 교통합과 경륜의 그 어떤 노하우를 갖고 있는 중진 정치인과 신용환이라고 하는 아직까지 뭐 얼굴은 조금 알려져 있지만 정치 쪽에서는 거의 신인에 가까운. 근데 이분은 또 경제학자 출신이라서 실용 정치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하고 있는데 통합과 경륜이냐 혹은 실용과 신선함이냐 뭐 이런 지금 매치가 되고 있는 상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다면 송기섭 후보가 경선에서 떨어진 송기섭 후보가 그리고 한범덕 후보가 어떤 쪽을 지지하느냐, 어떤 쪽에 힘을 몰아줄 것이냐에 따라서 다음 선거판이 또 요동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송기섭 후보가 과연 누구를 지지하느냐를 놓고 이번 한 주 동안 두 분도 이제 설전을 좀 했고, 요 논란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서로 사진 찍는 거 놓고 이제 뭐 사진을 트리밍 했니 안 했니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오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앉아 있는 뭐 표정이 별로 밝지 않다라는 뭐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고 하는데 네네. 분명한 것은 그 송기섭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송기섭 후보가 나는 누구 지지해라고 말한다고 해서 그 표가 그대로 옮겨가지는 않는다. 그렇겠죠. 예.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만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그
1, 2등, 3등이 가려진 원인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저는 거기에 가장 밑에 깔려 있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 우리가 흔히 명심이라고 하는데 네. 명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그 당원이나 많은 유권자들이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명심은 여기 있을 거야 하는 쪽으로 표가 많이 쏠렸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기는 편이 내 편이라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순위가 나온 건 아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략 어떻게 이제 순위가 결정됐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바가 있는데 그 믿고 있는 바대로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첫 번째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서로 맞아 들어가는 후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 결심 투표에서의 그 경선에서의 결과는 한쪽으로 크게 쏠릴 수도 있다라는 저는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예, 지금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노영민 후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중진 의원이에요. 이 상당히 오래된 또 정치판에서의 거물 중에 거물이죠. 신용환 후보는 어떻게 보면 신선한 인물이고요. 근데 그 노영민 후보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했었죠. 그리고 신용환 후보는 또 재미난 게 어저께 며칠 전이죠. 서민석 후보, 청주시장 후보 서민석 후보하고 이제 같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서민석 후보가 뭐냐면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 여기에서 이제 변호를 맡으면서 그거에 대한 이제 폭로전에 지금 핵심이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같이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나는 친명이다라는 걸 이제 시그널을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친문과 친명이 붙은 상황이 된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하는 정치인과 신인인데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보여지는 독특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대선 당시에도 확실했던 카드라고 믿었던 이인재 후보하고 신진인 노무현 후보하고 경쟁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겨서 이제 대통령까지 갔고요. 대통령까지 갔고 지난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중진이라고 하는 안민석 후보나 다른 후보들 제치고 실용이라는 것, 중진과 노련함과 조직력이라는 그 민주당 내에서의 그 어떤 기득권에 도전하는 김동연이라는 후보가 네. 공천을 받아서 도지사에 당선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례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은 또 신용환 후보가 유리한 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재미난 사례가 보면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싸움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대선 이제 레이스에 참여했던 후보가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였거든요. 이 두 후보는 경선 패배 이후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로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낙연 후보 쪽으로 세가 결집이 됐는데 중진들의 조직력, 당의 조직력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재명이라는 인물 하나한테 졌어요. 네. 져서 결국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지금 송기섭 후보나 한범도 후보가 이쪽으로 새 결집을 한다고 해서 이게 과연 경쟁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판단하기에는 신용환 후보가 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네. 그 당시에 노무현 또 김동연, 이재명 이 세 명의 후보는 이미 국민들에게 인지도나 또 증명된 어떤 행정가로나 경제 전문가로서의 어떤 증빙된 무엇든 것이 있었는데 신용환 후보는 전혀 신인이라는 점.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상황들을 봤을 때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한 이상한 시나리오들이 많이 발생할 네. 변수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차 경선에서 아쉽게 이제 떨어진 그 한범덕 후보, 송기섭 후보가 이제 그 지지한다고 해서 그 지지가 고스란히 옮겨가는 거는 아니지만 네. 현재 어쨌든 그게 그 조금이라도 유의미한 그런 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두 분 말씀하신 것과 지금 언론에 나온 걸 종합해 보면 한범덕 후보는 노영민 후보를 지지하고 송기섭 후보는 신용환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상황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 그거 거고요. 아니에요? 네, 한범덕 후보의 경우는 이제 공개 지지를 공개 지지했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근데 어제 뉴스에서는 또 네. 그 송기섭 후보의 네. 그 이제 같이 캠프 관계자가 네, 그 얘기에 표명을 했던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뭐 명확한 한쪽 하겠다라고 이제 한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그래요? 처음부터 얘기했지만은 이 후보의 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네네. 그 후보에게 쏠렸던 표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송기섭 후보는 어떤 사람들이 지지를 했었고, 한범덕 후보는 어떤 사람이 지지했었는가라는 그 표의 성향대로 갈 것이다. 예. 네. 네. 교수님.
일단 한범도 후보는 공개적으로 예스를 했죠. 네. 분명히 난 했다라고 했고. 송기석 후보는 아직 미정이에요? 이게 애매하다. 애매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캠프에서 그러니까 일부가 옮겨간 거는 지금 포착이 되고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송기석 군수 후보가 지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이제 이슈가 되는데 사람들은 아마 송기석 후보가 신용한 후보 쪽을 지지하는 걸 더 바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싸움판이고 됐던 무슨 경쟁하는 판에서 구도라는 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재미없잖아요. 네. 한번도 후보가 노영민 후보를 지지했어? 그러면 송기석 후보가 신영환 후보를 지지해야지 균형이 잡히잖아. 그래서 2대2 구도가 재밌잖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렇게 시나리오를 쓰고 싶어 할 건데 지금 상황에서 송기석 군수는 중간적인 입장, 중립적인 입장을 분명히 스탠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자 후보들은 송기석 군하는 길을 되게 지금 열망하는 것 같아요. 네. 상황이. 한범덕 시장이 같은 경우는 청주시의 유권자의 비율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인물인 것 같고 송기석 군수 같은 경우는 중부 3군이죠. 그 혁신도 진천 혁신도시에 있는 그 지지층들을 결집시킬 수 있는 전혀 성격이 다른 카드이기 때문에 네. 둘 다를 함께 수용하는 것,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후보가 정세균, 김동관 후보랑 통합을 했을 때 과연 그 효과가 있었느냐 없느냐. 그거는 사실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현장에 가봤지만 내가 지지한 세력을 내가 다른 후보를 지지한다 해서 나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100%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그렇겠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이합 집산이 되고 각자 갈 길 가는 뭐 이런 상황이 되고 그러니까 후보도 나는 이런 상황을 뻔히 아니까 나는 특정 인물을 지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오히려 한번더 시장은 그렇게 해봐야 잃을 게 별로 없어요. 송기석 군수보다. 네. 그러니까 나는 특정 인물을 지지한다라고 소위 얘기하는 의리의 정치를 하는 뭐 그런 스탠스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해보기 전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일단은 그 민주당은 지금 그래도 국민의힘과 비교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진행이 지금 착착 일사천리로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민주당 도지사 후보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조금 뭐 본선에서도 조금 이게 일이 착착 진행되는 모습들이 본선에서 긍정적으로 좀 작용할까요? 근데 당연히 작용하죠. 그래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네. 첫째는 그 밖에 보이는 모습이 네. 어수선하거나 뭐 그 국민들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까 일단 대중적 호감도를 조성한다라는 측면에서 분명히 의미가 있고요. 네. 더 큰 거는 당내의 화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선을 하고 나서 원팀이 되지 않고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에 겉으로 표시를 하고 있지만 않지만은 자기 당 후보를 선거운동하지 않고 뭐 심지어는 다른 당 후보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이제 그런 요소를 막아내는 거니까 볼썽사나운 것을 보이지 않고 원팀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두 개가 다 만들어지면은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한 건 분명한 거죠. 네, 확실히 좀 긍정적인 그렇게. 사실 진보를 자신의 색깔을 갖고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나 공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 경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비해서 민주당은 굉장히 그걸 잘 해냈어요. 네. 그래서 민주당의 그 어떤 이미지하고도 잘 맞았는데 보수의 이미지는 사실은 안정감이거든요. 근데 그 안정감을 민주당이 해냈어요, 이번에. 네. 보수는 공천파동 때문에 그 안정감이라는 걸 가져올 수 없었죠. 그리고 선거에 들어가다 보면 어쨌든 조직이 하나가 돼서 프로세스에 맞게끔, 과정에 맞게끔 그 조직을 계속 정비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막 일사천리로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 지금 공천 자체를 언제 할지 공천위원회가 지난 월요일에 해산되지 않았습니까? 이정현 공천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다 해산됐고 지금 뭐 김용환 지사의 컷오프를 수용하느니 마느니 뭐 이것까지도 아무것도 된 상태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도지사 선거가 중심을 잡지 못하면 시장이고 지방선거위원들 다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게밖에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앞서서 김영환 지사 가처분 결정이 가장 좀 인상적이었다 얘기해 주셨는데 네. 김영환 지사가 정말 기사 회생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했고 또 예상 외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 컷오프한 결정이 이제 무효가 된 거죠. 네. 이제 다시 복귀가 된 건데 그렇다고 이제 경선이 당초에 짰던 판대로 간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영환 지사도 얘기하는 게 이 인용 나온 이후에 경선만 할 수 있게 해달라. 네. 만약 경선 안 하면 나는 무소속 나간다는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이제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상황입니다.
예상할 수 있는 카드는 지금 이제 후보가 자진 사퇴한 사람들이 이제 3명이죠. 네. 조기령 후보 제일 먼저 나갔고 윤희군 후보 또 접었고 김수민 예비후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제 자동으로 된 거죠. 이 공천 자체가 이제 당원당 위반했다라는 거고 또 본인 스스로 또 말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고. 네.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저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세 사람들은 그 나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출구를 다 찾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다 나간 것이고 남은 네. 사람은 이제 윤곽근 그다음에 이제 김영환 이 두 분만 남아 있는데 이 두 사람이 그냥 무난히 경선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네. 제가 볼 때 당이 원하는 바는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정현 공관위원장 체제로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당 대표와 공감 없이 만들어낸 건 분명히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원치 않는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이걸 이제 그대로 그냥 수습하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수를 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전략 공천이나 이게 가능한데 네. 여러 가지 카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얘기가 지금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이따 여쭤보고요. 네. 가처분 결정은 일단 좀 어떻게 보죠? 가처분 결정은 굉장히 지금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례적이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런 컷오프나 공천에 대해서 법원에 가처분 신청,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한 경우들이 많았는데 법원은 지금까지 대부분 기각 판정을 내렸고 저희들 그래서 당연히 기각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법원이 개입을 한 거죠. 법원이 개입을 해서 대부분 기각이었나요? 대부분 기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이제 법원이 인용을 한 이유가 뭐냐면 절차적 정당성에서 그 추가 모집 받았다는 지난번에 했던 김수민 의원이 추가 모집 받은 게 그 시간도 짧았고 또 과정도에서도 정당의 그 정당성이나 그 규칙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법원이 인용을 해준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김영환 지사가 기사 회생을 해서 돌아왔는데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기사 회생해서 돌아온 것까지는 됐는데 과연 그럼 나한테 지금 유리한 것이 무엇이냐? 봤을 때 저는 김진태 예전 그 도지사가 그 강원도에서 공천 컷오프 됐을 때 상황을 좀 빗대어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김진태 의원이었죠. 의원 당시에 극우적 성향 발언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유권자들에게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이 있다 그래서 컷오프를 시켰는데 당사에 가서 또 국회에 가서 천막농성을 하면서 회생시켜달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만 해달라고 빌었거든요. 그리고 국민들한테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를 했어요. 하고 나서 당에다가 경선만 참여하게 해달라 했는데 그 당시에 같이 경선 대상이었던 전 KBS 앵커였던 황경수 앵커하고 경선에서 김진태 이사가 이겼어요. 네. 아무도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회생했고 그게 도지사 선거에서 승리까지 갔어요. 그 스토리텔링이 있었던 서사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역전의 발판이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그 김영환 지사는 이 스탠스가 비슷해요. 경선만 하게 해달라. 내가 지금 경선에서 우위를 갖고 있으니 해볼 만하다. 나밖에 민주당 후보들이 이길 후보가 없으니 공정한 시스템으로 가자. 이거를 거부할 수 없는 당의 입장은 또 뭐냐면 어쨌든 절차적 공정성이나 정당성을 훼손한 건 당이었거든요. 소위 얘기했던 엘리트 정치처럼 찍어내렸어요. 안에 있던 민심을 또 지역에 있는 민심을 무시한 채 특정하게 찍어내렸기 때문에 이게 법원의 제재까지 갔고 그리고 당대표니 그 안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했지만 법적 대응을 현재 못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법적 대응 해봤자 본인들이 당의 손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경선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그러게요. 이게 지금 뭐 가처분 인용된다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경선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네. 또 당이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경선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냐. 어떻게 네. 보시나요? 일단 공관위원장이 이제 이정현 위원장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불만 지르고 도망간 거예요. 네. 네. 왜 아니 그 당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컷오프를 그 대구에 1, 2등을 컷오프 시키고 그러게요. 충북의 현직지사를 컷오프하고 현직시장을 컷오프해서 불을 확 불 질러놓고 그냥 본인은 나가서 이제 지금 꺼야 되는데. 광주 전남 출마한다고 지금 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누가 들어왔냐면은 충북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박덕흠 의원. 충북의 현역 박덕흠 의원이 들어왔다라는 거죠. 박덕흠 의원이 들어왔던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충북의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의미도 있고 네. 또 장동혁 대표의 성향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장동혁 대표가 또 신뢰하는 예, 당에서 신뢰하느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당에서 신뢰하는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충분히 신뢰하고 있는 이라는 걸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소통이 좀 되는. 네,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저는 좀 충돌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충북의 민심,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 성향의 민심은 뭐냐면은 현역 지사 시장 다 잘라놓고 선거할 수 있냐? 이게 제일 그쵸? 큰 이것만 해결돼도 네.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 그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책임이 이제 박덕흠 공관위원장한테 있으나 네. 또 당대표 얘기를 또 들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매우 좀 그 정치적 판단을 할 것이다. 청주시장과 도지사가 있는데 둘 다 컷오프하는 건 이제 쉽지 않게 됐고 아, 그래요? 저는 둘 중에 한 명을 살리고 한 명을 컷오프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해보게 돼요. 아, 둘 중에 한 명? 네. 균형을 맞추는. 해서 예 그렇게 해서 누구를 될지 하겠다는 모르겠으나. 얘기는 모르겠으나 한 명을 살리고 한 명 컷오프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해서 묘수를 찾을 수 있다. 네, 그리고-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네. 그 이제 지난주에도 국회의원 출마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 국민의힘 중앙당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네. 실제로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그걸 아신 거예요? 아니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네. 저는 사실 초창기에는 그 서승우 청주시장 후보를 콜업하는 것도 생각했었어요. 그 이범석 시장을 컷오프하기 전에는 김영환 지사가 나간 자리에 김수민 그 들어오기 전에 서승우 콜업을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이런 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정치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윤곽근, 김영환 두 분의 그 경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제 누군가 전략 공천해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이종배 충주 국회의원 얘기도 있지만은 저는 조기령 전 충주시장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예. 아, 다양하게. 예. 이것도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능한 카드예요. 다 가능한 카드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종배 의원의 경우에 현직을 사퇴하고 나와서 출마하게 되고 이제 그 보궐에 조기령 전 시장이 나가는 카드잖아요. 거기까지는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거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단계 더 축소해가지고 바로- 이종배 그냥 거기에 그냥 있고 조기령 전 시장이 나오는 카드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가 다 가능한 겁니다. 이 안에서. 그거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네. 김영환 지사의 경선 가능성과 그 국회의원의 전략 공천 어느 게 둘 더 중에는 더 뭐가 더 높은 높을까요? 그거는 그건 제가 알수 묻지 없다. 말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건 물어보시네요. 자, 그럼 전략 공천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배 의원이 나오고 전략 공천설은 지난번에 터무니없다 얘기하셨는데 당의 입장에서는 그건 좀 악수 중에 악수죠. 지금 어차피 의석이 줄어드는 일이니까. 의석 줄어드는 셈법에서도 안 되고 실리에서도 안 되고 지금 중요한 거는 공천파동에서 제일 중요하게 된 거는 보수가 지향하는 실리, 진보 쪽은 실리이고 오히려 보수는 명분이거든요. 근데 보수의 명분을 놓쳐버렸어요. 네. 걷어차버렸는데 지금 실리 쪽에서도 의석수를 버리고 가서 지금 모험을 한다. 가뜩이나 이재명 정부의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 상태고 민주당 지지율은 높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낮은 상태에서 그런 모험을 한다. 충주시까지 뺏길 정도로 이 모험을 왜 하죠? 또 이종배 의원이 나와서 그다음에 그 자리를 조길령 전 시장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셈법을 한다? 그 국민을 기만하는 거죠. 네. 국민을 기만하는 거라서 이 정도는 당에서 다 알고 이미 너무 크게 사고 쳤기 때문에 이렇게 갈 가능성은 적고요. 저는 뭐 여기에서 이런 사례도 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2008년도에 총선 때 친박하고 친이하고 막 이렇게 대립된 상태에서 서청원 뭐 이런 분들이 친이계들이 친박계를 대거 공천 탈락시켰어요. 그래서 네. 친박연대라는 정당 같이 만들어갖고 네. 와서 이겼죠.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16년도였죠 아마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 저항했던 유승민 의원 컷오프 시켰는데 무소속으로 나가서 살아 돌아왔어요. 네. 그 무공천까지 했죠 당에서. 그 다음에 2020년 총선에서도 거대 인물인 홍준표, 권성동, 윤상현이라고 하는 최고의 거물급들을 컷오프 시켰어요. 지금처럼 이미지 쇄신이니 뭐 어쩌니 하면서 시켰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가 사천 공천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네. 번번이 그렇게 그 소위 얘기하는 밀실 공천, 그다음에 내림 공천, 소위 엘리트 소수의 그런 정치를 했다가 망가졌던 게 국민의힘이거든요. 지금 과연 이 상황에서 또 그런 실수를 하느냐? 글쎄요. 그 당시에는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 정도의 데미지는 국민의힘이 흡수할 수 있었지만 지금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그럼 국민의힘은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서 알겠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그럼 저는 김영환 생각합니다. 지사의 경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데. 경선 가능성을 하는 길이 살 길이다. 그러면은 예. 이전보다는 본선 승리 가능성도 더 높아진 지금 거죠. 상황은 사실 가처분 인용되면서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상황이 돼도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못 이긴다. 근데 요번에 가처분 인용되면서 김영환 지사가 기사회생을 하잖아요. 네. 이제 시나리오가 바뀌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김영환 지사는 서사와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팀을 만들고 만약에 이 상황에서 내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보수의 그 정통성을 회복하고 절차적 공정성과 정당성을 회복했다는 이미지를 가지면 국민의힘이 그거를 제대로 전략적으로 활용만 한다면 이번 선거 해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그렇게까지 보시네요? 어떻게 해볼 만하다까지 나왔습니다. 뭐 해볼 국민의힘이. 만한 거죠. 그렇게- 해볼 만한 거가 네네. 이제 뭐 저 선거에서 유리한 판이라고 이제 볼 수는 없는 거고. 네. 어쨌든 그 김원일 교수의 생각도 상상이고 저도 상상입니다만 다 예측을 하는 거죠? 네, 예측이죠. 예측인데 뭐 다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얘기도 가능한 얘기고. 네. 그럼 아까 조기령 네. 그 후보 얘기를 잠깐 해주셔서 그럼 이제 윤희근 후보도 사퇴했고 네. 조기령 후보도 다시 혹시나 등판할 수도 있다.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모양새가 원점으로 다시 돌아왔다면 예전처럼 그 모든 후보들이 다시 등판할 가능성? 그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죠. 그래요? 그러니까 경선판을 다시 처음으로 살려서 가는 거는 이제 이미 끝난 지나갔다. 얘기고요. 새로운 판을 까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아무 일 없이 가는 거는 이제 다 나갔으니까 남은 사람은 윤곽근 예비후보 네. 또 돌아온 김영환 그 현역 지사가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붙는 거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가는 카드인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당초에 현역들을 컷오프했던 그 당의 생각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한 건 분명히 아니에요. 이거 자체가 시끄러운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했던 일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칼을 꺼내가지고 지금 뭘 깎았는데 그 칼을 들어서 뭘 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완성 안 된 나머지를 깎아낸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이제 김영환 현역지사 없는 그 도지사 선거를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일본에서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고이즈미 총리가 예전에 그 자신에게 반대하는 세력들을 몰아내겠다고 해서 반대하는 의원들 지역구에 아주 유명한 인사들을 탁탁탁 배치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들을 죽이러 들어간다. 지금 이른바 자객공천이거든요. 자객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실패를 했거든요. 이번에도 뭐 실패로 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시 유명한 인사라고 해서 또 윤희근 조길령 카드를 쓴다? 그다음에 본인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두 분들이 다 경찰 출신이지 않습니까? 네. 나름 그 경찰 무대에서 제일 최고 높은 자리까지 가면서 존경과 모든 명예를 갖고 계신 분들인데 정치판, 그러니까 경찰이라는 건 솔직히 예측 가능해요. 그 규정과 규칙대로 매뉴얼대로 하는 게 경찰인데 정치판에서는 이 매뉴얼 규칙이 없어요. 막 혼란스러운 상황, 이걸 견디기가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명분으로 물러났어요. 네. 근데 이 명분을 물러났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들어온다? 그분들 정치 인생에도 도움이 될 게 없다. 그래서 그분들이 돌아올 쉽지 않다. 가능성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윤곽근 후보와 김영환 지사의 이제 경선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고 또 말씀드린 대로 아까 그 전략 공천설은 그치 높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경선에서 제대로 된 그 모습을 민주적인 모습을 회복한다면 해볼 만하다. 또 역시도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주시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범석 청주시장이 또 컷오프 됐습니다. 본인도 상당히 당황스럽다라고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범석 시장 컷오프는 김영환 지사보다 더 예상이 좀 어렵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법 기소가 돼 리스크. 있다라는 네. 사법 리스크 하나인 거죠. 네. 다른 건 없습니다. 이범석 시장의 경우에는 근데 그거 하나로 되는 건가 이런 또 생각이 예, 크긴 크지만 예, 크긴 크지만 사실 그거가 중하다고 보면 사실 상당히 중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제 컷오프된 이후에 그 반응 처신도 이제 김영환 지사 매우 다르죠. 김영환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둘 다 이제 물론 반발했지만은 김영환 네. 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뭐 그 삭발도 했고 또 가처분도 내고 하면 소송도 냈고 했는데 네. 여기에 반해서 이제 이범석 시장의 경우에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고 네. 당에 재심을 청구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조건들을 놓고 볼 때 이제 제가 아까 둘 중에 한 명을 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속에서 저는 이제 구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까지 이범석 시장이 생각을 하고 아니, 거기까지 생각한 건 전혀 아니죠. 이범석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행정가 출신이고 정치 경험은 사실 길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여러 가지 수를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네. 어쨌든 그런 결과로 귀착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 이범석 시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대재해법의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에 관련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건 그 당시에 왜 이렇게 대처를 하지 못했나 뭐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김영환 지사가 또 이범석 시장이 둘 다 오송 참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은 당에서 공천 컷오프했었던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선에 들어가면 민주당에서는 이걸 갖고 계속 공격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네.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에겐 정말 가슴 아픈 사연입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것이 시장이냐 도지사의 법적인 그 책임이냐를 지금 법원에서 판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리스크는 있지만 이걸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도 사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본인 자체는 지금 나랑은 무관하다라고 해서 이범 시장은 주장하고 있고 나는 안 되면 무소 출마라도 하겠다 뭐 이런 지금 입장인데 김영환 지사와 지금 이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 김영환 지사는 머리 삭발도 하고 막 정치적으로 이렇게 저항도 하고 그러는데 김영환 지사하고 이범석 시장의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행정관 출신 이범석 시장은 김영환 지사 달리 나도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무효 가처분 신청하겠다라고 했지만 먼저 한 게 재심 청구였었어요. 가처분 신청을 안 하고 당에 다시 한번 심사해달라고 재심 청구가 좀 비교적 소극적으로. 네. 네, 근데 그것은 행정가 쪽 스타일의 스탠스라고 보고 아마도 이범석 시장도 그 뒤에까지는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아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당이 새로운 공관위가 결정이 되면 뭐 박덕흠 공관위원장 체제에서는 이범석 시장과 청주의 지금 상황을 알기 때문에 박덕흠 공관위원장 입장에서도 이 선거 공관위원장이 된 이상 이 선거 특히 내 지역 충북에서 내가 공천한 그 시스템이 실패했다라고 하면 본인의 정치 인생도 이제 데미지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금 가능한 후보가 누구냐? 그러면 지금 나온 후보들 중에 이범석, 서승우, 손인석, 이욱희 후보들 중에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역시 이범석 시장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박덕흠 공천위원장이나 당이 이범석 시장 카드를 함부로 버리지는 어려울 거다. 그래서 공천 컷오프는 하기 힘들 것 같고. 재심 결과가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있다. 저는 그렇게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이제 김영환 지사 거랑 같이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절차적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컷오프를 했단 말이죠. 정무적 판단, 아무것도 없는 민주주의적 실천 절차는 없었어요. 그냥 정무적 판단에 의해서 리스크가 클 것 같으니 컷오프한다라는 이런 경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시 회복해서 국민의힘이 우리는 그래도 시스템 공천, 민주당이 잘하는 시스템 공천 우리도 한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경선 구도로 가는 것밖에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정현 공관위가 계속 있었다면 재심 결과도 사실은 힘들었겠지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박덕흠 공관위로 바뀌기 때문에 재심 결과는 지금 조금 긍정적이다.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처음에 했던 말이 그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박덕흠으로 바뀌었다는 것 자체가 변수가 된다. 네. 다만 이제 박덕흠 그 공관위원장의 성향상 당대표와도 긴밀히 소통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충북의 사정을 잘 알고 충북 전체 선거판을 매우 중시하겠지만은 당대표와도 협의할 것이다. 라는 게. 그래서 제가 이제 2명을 다 살리지 않고 1명 정도를 살리는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네. 물론 2명 다 살리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네. 자, 그러면 무소속 출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뭐 네. 김영환 지사도 시사했고 이범석 시장도 시사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것까지도 생각해 보겠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말은 하되. 아니, 할 수는 있죠. 네. 할 수는 있는데 완주가 어렵잖아요. 완주를 떠나서 일단 네. 당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 것이고. 일단. 왜냐하면 양당 구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95년도에 처음 지방자치 시장 군수 뽑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그 11개 시군에서 3개 군의 그 군수가 무소속이었어요. 예. 그리고 3당, 4당도 과거에는 10% 안팎의 득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면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아닌 정당은 누가 나오든 간에 쉽지 않다. 예,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소속으로 당선되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 현역 뭐 시장지사를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실제 그 당에서 공천에서 나온 후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그쪽으로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데 단 만약에 무소속 출마를 결행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가능하지 않은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본인의 다음 정치를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마지막으로 생각하면. 네. 근데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김영환 지사 입장에서는 그래? 그 나이가 네. 좀 있으시니까 그렇게 그럴 생각할 수도 수도 있다. 있겠죠. 근데 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 이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랑 거의 결이 비슷한데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된다는 건 거의 희박하죠. 솔직히 거의 당선은 희박한데 다만 지금의 변수는 과거와 좀 달라요. 어떤 네. 거냐면 역대
역대 그 야당이 이 정도까지 무너졌던 적이 있었나 과연?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보수 균열이 너무 심각한 상태예요. 당 지도부부터 해서 극우와 그다음에 합리적인 보수 그리고 그 안에 당 지도부에 왔다 갔다 하는 갈팡질팡하는 잘지체 행보가 지금 지지자들의 어떤 결집을 못 얻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나는 민주적이다, 정당성이다, 공정하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은 잘 해왔다라고 주장하는 김영환 지사가 네. 밀실공천과 정당의 그 민주성이라든지 절차적 그런 것들을 다 문제해서 이렇게 실패한 정당과 거리를 두고 무소속으로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중도층이 소위 얘기하는 동정표, 소위 얘기하는 그 어떤 합리적 보수에 대한 이미지, 그다음에 지금 상대적으로 나왔던 노영민이나 신영환 후보랑 1대1 구도가 된다고 하더라도 노영민 후보의 이 이념대 실리와 그다음에 신영환 후보의 실리대 실리로 격돌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무소속으로 나와도 해볼 만은 하다. 스토리텔링이 좋다. 네. 다만 유불리를 따지면 노영민 후보하고 1대1로 무소속으로 붙었을 때 김영환 후보가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고 왜냐하면 여긴 이념인데 여긴 그 이념 이 좌우를 전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합리적인 스탠스를 가져간 거란 말이에요. 당을 네. 떠나면서 김영환 지사가. 다만 신영환 후보가 나오고 김영환 지사가 무소속으로 나오고 국민의힘에서 아무 후보를 안 냈다. 이럴 경우에는 신영환 후보의 중도층을 끌어안는 그 합리적 무슨 실용성 이런 식으로 스탠스를 잡아가면 이거는 오히려 신영환 후보가 좀 유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것도 또 복잡하게 셈법을 해야 될 건데 그렇다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노영민 후보와 신영환 후보 둘 중에 누가 최종 경선 후보가 될지를 보고 나서 이걸 결정하도 늦지 않다. 그래서 조금 기다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청주시장 얘기가 좀 나와서 네. 그 민주당 청주시장 후보가 좀 많습니다. 6명. 네. 네. 김근태, 김학관, 박한희, 서민석, 이장섭, 허창원 예비 후보입니다. 이 민주당 그 후보 경선 어떻게 좀 전망하시나요? 그 도지사 경선하고 비슷한 양상일 것 같아요. 네. 일단 1등, 2등 후보가 결선으로 갈 그 가능성이 크다? 후보보다는 이제 큰 차이로 앞서갈 것이고 그래도 뭐 어떤 한 후보가 1차 경선에서 50%를 얻는 것은 일단 후보 수가 많기 때문에 쉽지 불가능하기 않고. 때문에 네. 불가피하게 그 결선으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올라가나요? 그 얘기는 아마 김원일 교수가 아까도 저는 얘기 안 하는데 김원일 교수 상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도 뭐 여론조사 결과대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한 번에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때 되면 나오시는 분, 그다음에 이름이 많이 알려주신 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 민주당 선거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또 있는 게 뭐냐면 시장 후보들이 도지사 후보하고 연대라는 거를 막 지금 내고 정책 있어요. 연대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영환 후보하고 김학관 후보, 그다음에 네. 신영환 후보하고 박완희 후보, 신영환 후보하고 서민석 후보가 연대한다. 네. 공약을 공동으로 같이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고 이장섭 후보는 노영민 후보와 같이 또 연대한다. 연대라는 그 어쩔 수 없이 도지사와 시장 선거의 연동이라는 거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 쳐도 이번 시장 선거 구도는 참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경선의 결과, 예비 경선의 결과가 본선 결과하고 상관없이 여기서는 지금 그냥 이 상태로 별도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선 결과를 여기서 예측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정도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안겠소? 예, 그렇게 국민의힘도 한번 보죠. 뭐 서승우, 손인석, 이육희 후보입니다. 뭐 이범석 후보는 아직 이제 미정이니까. 오늘 어떻게 관전 포인트가 뭔가요? 지금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일 알려진 인물은 두 인물이죠. 네. 지난번 일단 기존에 있었던 현 시장과 그래도 선거를 한번 치렀던 서승우 후보. 서승우 후보는 또 이력이 굉장히 또 독특해요. 뭐냐면은 청원구에서 총선을 치르다가 상당구로 갑자기 극적으로 옮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서승우 후보의 그런 이력 중에 또 독특한 게 이제 윤석열 정부의 이제 그 청와대 그 대통령실이죠. 청와대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던 경력이거든요. 이게 이제 서승우 후보한테는 결정적 어떤 아킬레스가 될 거예요. 어떤 윤갑근 후보와 윤희근 후보가 결국 그 리스크, 앓고 있는 위험 요소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 힘들어하는 것처럼 서승우 후보에도 결국은 여기서 이제 충청북도에서 부지사까지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 근무했다는 경력으로 상당구의 공천을 마지막에 거의 전략 공천식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네.
그 이력이 서승우 후보의 그 한계성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청주시장 선거도 뭐 2강 정도에서 2학을 보는데 그 2강에서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후보가 뻔히 이렇게 좀 예측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국민의힘 뭐 관전 포인트와 그리고 아까 정책연대 뭐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거 좀 한번 듣고 오늘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정책연대의 실상은 제가 볼 때는 그 상대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 지금 갈등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게 이제 표면화되지 않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이제 그 친명 또 친명 안에서 또 뭐 뉴 이재명과 뭐 그냥 이재명 뭐 이런 차이들이 복잡해요. 네, 세력 다툼이 심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가는 거.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 송기섭, 한범덕 후보가 어디를 지지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을 지지했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이유인 거예요. 제가 참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뉴명이니 친명이니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서 자제를 하는 건데 그 성향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는 같은 편이야, 우리는 같은 무슨 명이야, 아니면 뭐 우리는 문이야 이거 갖다가 서로 이제 연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그 민주당 지지 유권자들은 분명히 그런 성향이 분명한 유권자가 지금 다수예요. 그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예, 강하게 그걸 표시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정치인보다 유권자들이 더 강하게 그걸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대략 판도 이번 전체 민주당의 선거는 어떻게 흘러간다라는 게 이제 감이 잡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를 그 민주당 지지층들은 보고 있어요.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좀 묘한 게 그 이범석 시장 컷오프 된 이후에 그 예비 후보들이 다 뭐 서승우 후보는 약간 약했지만은 손인석 뭐 이웃기후 이거 막 강한 유감 표명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그게 정말 진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어쨌든가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이범석 시장 복귀 카드가 온다고 하더라도 이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현실이라는 거 하나를 좀 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승우 후보의 경우에는 좀 제가 이제 30대 때부터 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고 있는데 주로 민주당 그 도지사들의 사랑을 받아왔던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윤석열 청와대 용산이죠. 청와대가 아니라 가기 전까지는 계속 이수용 지사에 굉장히 아낌을 받았던.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거기를 갔고 그러면서 이제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최근에 보이는 어떤 언행도 그 친윤 쪽의 발언과 그 위치를 그쪽에 발을 두고 있다라는 느낌. 그래서 이제 서승우 후보를 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의외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으나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그 마지막에 있었던 자리의 그 색깔 그리고 이제 뭐 의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이제 과감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좀 고려될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다양한 얘기 나눴는데 또 이제 다음 한 주에는 오늘 얘기했던 것들이 또 어떻게 퍼즐이 맞춰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얘기해 보죠. 지금까지 이재표 미디어널 대표 김원일 청주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슈 인사이트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